그 사족 그 로봇 그다음에 또는 이종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다리 맨 밑에 그 말발굽처럼 생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지면에 닿을 때 그 충격이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그 압력을 이렇게 말바굽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주면 그때 힘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강하게 지면을 잡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땅을 잡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에서도 브레이크 액상이나 또는 모든 유압 기계에 있어서 그 액상이 무엇이든 간에 판을 밀 때 그 판에 딱 오목하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세모나게 회사별로 어떤 모양을 만드니까 안에 홈을 파주면 그 힘을 액상에 딱 밀어줌으로 해서 강한 힘이 작용한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발굽처럼 생기는 지면을 밟는 그 발 자체의 안쪽에다가 오목하게 파져 오랫동안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지면을 착지를 할 때 딱 박차고 앞으로 이것이 딱 지면을 미끄러지게 되죠. 이게 편편하면 일정 속도 안에서는 괜찮은데 그 일정 어느 일정 속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로봇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앞으로 진행하는 힘, 무게와 이 속도가 뒷받침이 되는데 이 밑에 말발굽이 그렇죠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뒷받침을 힘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발굽 자체를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가지고 만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마세요.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봇 기술에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관절이 이제 로봇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로봇이 이렇게 있고 앞에 다리 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앞다리 윗부분을 관절을 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더 보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전체 무게는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가 그 다리 관절이 있다면 그 옆에 프레임을 하나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절에 앞에 이게 충격이 앞발에 딛거든요. 충격이 앞발에 딛기 때문에 앞에 쪽에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면서도 땅을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일정 속도 안에서는 미끄러지는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잘 가다 그 이상의 속도를 내면은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리 관절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이걸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앞에 다리 관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프레임을 하나 더 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나 대줘 가지고 충분히 물론 이제 전체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게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윗부분을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다리다 그러면 약간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윗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살짝 두껍게 만들어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체도 약간 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달리는 데는 지장이 없으면서도 속도를 내가지고 이게 보면은 달릴 때
땅으로 착지를 하잖아요. 착지를 하면 그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인데, 무게 중심은 우리도 이제 무술할 때도 보면 그 앞에다 무게 중심을 보통 이렇게 좌우 상하 좌우 이렇게 이동할 때는 무게 중심을 이렇게 복부 이렇게 중심에 두고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하 좌우로 움직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운데에다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이 무게 중심을 여기다 가운데에다가 주셔야지 거기 상하 좌우로 앞으로만 갈 거 아니잖아요.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무게 중심의 추를 어떤 설계를 할 때 가운데다 둬야 된다는. 이 무게 중심의 추를 이제 가운데다 두게 하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말발굽 생기는 이 발굽 자체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주는 구조, 그것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달려도 지장이 없으려면 말발굽처럼 해가지고 하나에 지금은 이렇게 말발굽이 딱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개로 돼 있나요?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말발굽처럼 오래 해도 이렇게 파손이 안 되게끔 하면서 이렇게 밑에 신발처럼 생기는 바닥이 두 개로 이렇게 딱 되죠. 두 개나 세 개로 돼 있으면 좋은데 세 개는 너무 파손이 쉽고 두 개 정도로 해가지고 말발굽처럼 해서 뭐 가령 이제 신발이 이렇게 돼 있다. 신발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줄 뿐만 아니라 굽을 이렇게 두 개로 가운데를 이렇게 하나 굽을 하나 살짝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두 개로 잡아서 양쪽으로 지면을 잡고 이렇게 딱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로우면 또 하다 보면 되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앞에가 뭉툭하다 이렇게 일반 그 사종 로버처럼 뭉툭하다 할지라도 굽을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준다네. 이게 이 두 개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파손이 쉽겠죠. 그래서 살짝 붙어 있는데 두 개로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래서 지면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안쪽은 오목하게 파여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말발굽 뒷부분은 그렇죠. 어느 정도 또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땀에 지면을 밟을 때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너무 가벼우면 또 앞부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발이다 그러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뒷부분이 어느 정도로 무게 중심이 있어야 지면에 착지할 때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발굽전에서 땅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앞다리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관절이 현재보다 좀 두텁게 만들거나 뭐 관절 부분은 특히 윗부분을 갖다가 프레임을 하나 더 줌으로써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으면서 그 프레임을 하나 더 다리가 관절이 하나잖아요. 그럼 한쪽을 갖다가 더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게는 가볍게 만들면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용수철 구조라도 상관없어요. 용수철 구조라도 충격을 살짝 이렇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안중 장치를 주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할 때는 앞에 모터의 회전수, 그러니까 그 앞에 다리 관절을 움직이는 게 약간 회전수가 더 빨라야 됩니다. 뒷부분보다 너무 차이 나면 그렇죠.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앞에 이제 다리 부분에 모터 회전수를 갖다가 더 많이 줘가지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 뒷다리하고 틀리게 살짝 한 10%, 5%라도 빨리 해주면 앞을 발차고 나갈 때 뒷다리는 떠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다리 부분을 약간 모터 회전수를 살짝 5% 약간 높게 그 뒷다리하고 차별화해서 준 구조. 특히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모터 회전수를 주다가 어느 일정 속도 하에서만 그렇죠. 그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도가 넘어설 때는 그만큼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모터의
앞다리의 모터 회전수가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파워가 더 많이 가야 된다. 전기든지. 그리고 이제 모터 로봇 분야에 있어서 밑에 관절, 다리의 이제 하단 관절의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하단 관절, 이 하단 관절에 전선 피복 안에 이게 전기에 제 방식에 뭐 좀 약간 두껍게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좀 더 강하게 줘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터 거기 하단 관절을 움직이는 모터 부분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조금 아무래도 좀 더 강한 좀 더 굵은 그 구리선을 배치를 한다든지, 구리선을 갖다가 가령 예를 들면 2개를 배치할 거를 4개를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전력이 좀 더 많이 하체 관절에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도. 그러면 이제 전력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닿는 착지할 때도 힘도 받칠 수 있는 거, 힘도 견딜 수 있고 앞으로 착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단 관절을 움직이는 모터 부분에 구리 전력을 공급하는 구리선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다른 부분과 차등화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차등화해서 만들어져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전선을 굵은 구리선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구리선의 가닥수를 또 여러 개로, 1개라면 2개라면 4개로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뭐 구리선의 가닥수를 제 방식인 주파수 방식 이렇게 파워를 많이 돌릴 수 있도록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서로 배치를 하고,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들을 배치해서 모터 힘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서로 그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하면은 파워가 세집니다. 이 방식은 이제 그 뭐냐면은 저기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스피커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 자석이라든지 구리선이 들어가니까요. 스피커에도 이제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이라고 서로 그 굵기가 틀린 어떤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소리를 파워를 크게 하거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개로 만들어 준다.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이제 일정 이렇게 이렇게 축이 있고 구리선 감겨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연고 자석이 배치되어 있죠. 연고 자석의 두께가 여러 개, 연고 자석의 두께가 서로 여러 틀린 것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어서 파워를 증진시켜주고 소리를 키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구리선도 이렇게 1개, 2개 감을 거를 4개 감을, 근데 파워가 세집니다. 또는 뭐 서로 굵기가 서로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 갖고 파워를 키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 구조를 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런 회전축에 구리선 감아 있고 연고 자석이 있고, 연고 자석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으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럼 작으면서도 파워가 큰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 구조를 밑에 하나, 둘, 셋, 넷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그걸 이제 배치해 가지고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지금 부피는 작으면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신 스피커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서도 쓸 수 있고요. 모든 다른 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뭐 CCTV 같은 또 그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 구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로봇 얘기하다가 스피커 얘기했는데, 기술은 이제 그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다리에 일정 속도 이상이 가면 앞다리 모터 회전수를 더 많이 주거나, 그 앞다리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을 더 많이, 모터의 구리선을 더 많이 감아가지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해당합니다. 연구 자석도 여러 겹을 한 겹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크기를 키워서 뭐 연구 자석의 두께가 틀린 거 여러 겹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파워가 더 세지게 되겠죠. 일정 에어컨을 틀었더니 기침이.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술을 구조를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다리 부분에 이 말발굽처럼 생긴 부분을 이렇게 두 발갑으로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떨어지면 파손이 쉽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서 두 개로 상을 박쳐지면서 가도록 안쪽은 오목하게 홈을 판다. 그러면 뒷부분은 약간 더 무겁다. 무게중심이. 그럼 다리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하체의 이 하체 관절에 움직이는 모터 부분에 모터 움직이는 모터에 구리선을 또 많이 감아준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것을 좀 더 배치를 해준다든지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하고 연구 자석도 뭐 3개 넣을 거를 갖다 4개를 넣어준다든지 두께가 틀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체 관절이 튼튼하면 이것은 속도를 착지할 때 충격을 견딜 수도 있고 파워가 세니까 속도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무게 중심을 가운데 놔야지 움직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가운데 놓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좀 빨리 그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가운데 놓되 무게 중심을 앞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게 중심 추가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게 중심이 딱 잡혀 있다 그래서 가운데 잡혀 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어 주겠죠. 앞으로 진행할 때 속도를 빨리 내기 하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그런 무게 중심, 어떤 약간 가변적인, 평상시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적절한 속도에서 속도는 가운데 있다가 무게중심 추를 갖다 앞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가변적인 무게중심을 가지시면 그것도 제 기술 분야가 되겠다라는 것은, 뭐 어떤 데든 간에 로봇을 만드시는 분, 뭐 현대, 기아차, 삼성, LG, 뭐 하나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로봇 만드는데 뭐 애플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로봇 만드는 데에서 뭐 테슬라가 됐든 머스크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 제거 이제 기술을 도용을 해서 도둑질해서 상업화하지 마세요.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다른 데서 마음대로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한 5,000명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숫자가 적어요.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도 어디서 한 사람이라도 보면 그 기업 전체가 보거나 카이스트 한 사람이 보면은, 그렇죠, 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싹 퍼지겠죠.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내 기술이 있고 YTN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왜 내 기술이 거기에 한두 개도 아니고 내 기술이 다 거기 함께 모여 있나라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로봇에 있어서 이런 그 무게중심의 가변적인 무게중심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빠르게 달릴 때는 어느 일정에서 빠르게 할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좀 더 움직여 가지고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날아다니는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밑에 이제 이런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의 무게를 갖다가 무게가 이렇게 그 속도를 더 이상 못 내게 하는 원인이 되면 밑에다가 작은 프로펠러를 하나를 더 가지고 공중으로 띄워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는 제 방식의 비행체에서 말씀을 드린 사선 분사, 그래서 이렇게 로켓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이렇게 기술 구조에 있어서 사선으로 이제 분사하는 구조를, 엔진에 있어서 사선으로 불꽃 분사다 그러면 사선으로 분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속도가 무게를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워주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 사선 분사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어떤 전투기나 비행체 수직 이착륙에 있어서 이 사선 분사, 땅을 태우지 않고 분사 방식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프로펠러도 이 물체를 앞으로 띄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선 분사로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제 이 로봇이 살짝 무게 좀 날아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도 또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날아다닐 수도 있으면 이런 로봇들이 현재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면을 달리다가 날아다니는 그런 구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펠러 구조를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높은 지형이 완전히 그 XN 상태, 지형이 너무 그래서 달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 이것이 날아다니는 게 차후 이제 그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아다닐 때 프로펠러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연료를 살짝 분사를 해가지고 연료를 태워서 그쪽 지형지물의 그 어떤 문제점을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게 프로펠러를 좀 닫는 구조가, 이 로봇에다가 이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옆에다 밑에다가 저기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이 프로펠러를 살짝 밑으로 작은 거를 달아줘서 무게를 위로 띄워주면서 하죠. 이게 로봇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사선 분사, 사선으로 프로펠러가 프로펠러의 힘의 방향이 사선으로 나가지고 이 물체를 이렇게 로봇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구조를 약간 살짝 띄워주는 무게를 그 이상의 속도를 낼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해서 이렇게 살짝 무게를 띄워준다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펠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게 프로펠러다 그러면 환풍기에도 쓰이고 선풍기에도 쓰이고 잠수함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비행체 드론에도 쓰이는데 하나의 회전축에 크기가 서로 틀린 이것과 저 크기가 틀리거나 똑같거나 여러 개 프로펠러기가 달려 있는 그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터 힘이 세야 되겠고요. 모터 안에 들어가는 구리선들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배치되고 전력을 강하게 받아들여도 타지 않도록 두껍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 약간 10 넣을 거를 14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터를 회전하는 힘을 갖다 좀 너무 무겁지 않게 하면서도 약간 두터운 게 들어가야 되고, 모터에 구리선이 들어갔다 하면 매듭 구조처럼 일정 간격으로 약간 대남 매듭 구조처럼 만드는 파워가 좀 더 세집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연구 자석도 뭐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거 3개 날 거를 4개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파워가 세집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여러 겹의 결합을 넣어준다. 하나의 회전축에 이게 크기가 틀린 프로펠러 여러 개 배치하는 경우, 그래서 파워 한 개가 돌아갈 걸 여러 개로 배치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뜨는 속도가 빠르겠죠. 드론 이런 것도 이제 이 로봇계에 장착할 수 있다. 로봇 부분에도 장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제 프로펠러를 위에 달아가지고 얘가 일정 지형지물 안에서는 이게 움직일 수 있다, 날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존알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런 것도 두면은 더 파워가 세집니다. 이쪽 부분이 약간 살짝 무거워져야 됩니다. 약간 두터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에어컨이 바람 목으로 들어가지고 거기 제가 KGGB 같은 키트 재래식 폭탄에 키트 달아서 하는 부분에도 환풍기 구조죠. 환풍기를 바람을 빨아들여 뒤로 내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토관처럼 만들어도 되고, 공중에 이렇게 키트 달아놓으면 이렇게 공중에 어떤 공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가진 그런 KGGB 같은 이렇게 재래식 폭탄을 달아서 키트 만들어서 고공에서 낙하시키면 사정거리가 훨씬 멀리 갑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다. 뒤에다가 약간 환풍기처럼 아주 미니 프로펠러 하나 달아주면은 훨씬 사정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 방식,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지점을 숫자로 표시하고 상공을 1cm 단위로 또는 지하 또는 바다를 1cm 단위로 밑에 내리면서 그것도 가로 세로로 쪼개주죠.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0.5cm도 0.1cm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런 좌표 방식을 써가지고 정보 입출력을 하거나 하면 저장 방식도 그렇고요. 저장 장치 이런 것들도 좌표 방식으로 저장 장치할 수 있고, 네이버 맵 이런 군사용 네이버 맵이래 맵 종류 그 맵을 만들 때도 좌표 방식의 맵을 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이거 다 제 거를 A사례에다 이 방식을 다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GPS는 위성 떨어지면은 그렇죠, 제공을 못 하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또 위성 같은 거 의존하지 않고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작전 목표물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어떻게 고속도로 주행하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좌표 방식으로 해서 어떤 지점을 표시한 목표물 타격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전파를 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목표물이 이동할 때도 정확히 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GPS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군사용, 산업용 이런 거 가정용으로도 이거 다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모든 자율주행 뭐 차량, 뭐 드론, 뭐 비행체, A사 레이더,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물류센터에서도 로봇이 움직일 때도 이런 공간을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높이까지 해가지고 좌표로 짜서 숫자로 표시하고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A 지점 뭐뭐도 이렇게 뭐 이쪽 좌표로 움직였다, 이쪽 좌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좌표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 차량도 그렇고요. 드론도 이제 앞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왜 내 기술이 거기에 다 모였는지도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로봇을 만들지, 드론을 만들든지, 비행체를 만들든지 왜 내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 방식이 서로 그 굵기를 가령 구리선에 한 전선 피복안에 구리선에 5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고 1개짜리가 있어서 변압, 압을 전력의 양을 틀리게 해서 공급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각 전력량을 틀리게 각 부품에 공급하는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각 배터리에서 전기 자동차에서 쓰이는 방식이었는데 로봇에도 쓸 수 있고 드론에 쓸 수 있고, 전기 배터리의 어떤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기어 구조를 없애버리고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이게 속도를 변화시키는 이런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현재는 배터리 8개로 만들어 가지고 속도가 낮을 때는 1개에서만 전력을 받아들이고 속도가 높을 때는 2개, 3개 배터리에서 동시에 받아들이고 또 아주 높을 때는 5개, 6개 한꺼번에 전력을 받아들이는 구조. 전력 자동차다 그러면 각 지선에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밀려 들어올 때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넓은 8차선, 10차선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방식을 했을 때 이 강한 전력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선의 굵기를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크게 만들어준, 두껍게 만들어준, 아니면 동일한 두께라면 그래서 8개, 10개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서 많은 배터리,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한꺼번에 전력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터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일정 그 전선이 일정 구간이라 그러네. 일정 구간이 이런 구조를 가져야만 그것이 전선 자체, 구리선이죠. 전선 자체가 캐패시터 역할을 해서 전력을 축적해서 파워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산업용, 군사용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다. 이건 반도체 설계할 때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방식은 다 제 거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이 제 나름대로 병렬 방식을 인류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반도체 회사에서도 설계할 때도 이거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반도체라든지 어떤 전선 부분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든지 네모네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하고 전력을 장기적으로 잘 전송을 할 수, 전력을 잘 송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기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도 일정 부분을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동그랗게나 네모나거나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또 3D 반도체 만들 때도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만 있는 3D 반도체 중국에서 얘기하던데, 그럼 어디선가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 방식의 어떤 일정 회로에다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져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건물 짓듯이 지하층을 파듯이 지하층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 반도체 안에서 효율을 높여서 반도체를 갖다 밑을 깎아가지고 레이저 시각층처럼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회로를 심어놓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그 안에다 층을 올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하층을 파가지고 건물로 얘기를 하자면 지하층을 파갖고 건물을 올리는 구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서로 이렇게 어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연체가 뭐가 됐든 간에 절연체를 그 각 층마다 반도체 올리는 쌓아놓은 층마다 넣어가지고 절연 구조를 가지시는 경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절연 구조를 가질 때 그 실리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코팅, 그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그 코팅제를 사용해서 발열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연체가 뭐가 됐든 절연체를 넣어가지고 반도체 이렇게 층수를 올릴 때 그때 이렇게 발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 저 이제 남매 기술 도둑질해서 기술 하지 마세요. 네. 상업화 시키지 마십시오.